우리 할머니, 오, 친할머니가 저와 같이 이렇게 손님들 보셨어요. 할머니가 아주 제가 어느 날 신병이 너무너무 도져가지고 힘이 들어서 어느 단골네를 찾아갔더니 이제 때가 돼서 신을 받아야 된대요. 아, 내가 정말 나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구나. 이게 뭔 인생이 이 모양이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왔더니 자식들을 먼저 보내. 내가 큰딸아이하고 막내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또 날더러 무당되래. 뭐 이런 팔자가 다 있어? 꿈에서 그러더라고. 꿈에서. 바보 같은 놈. 아무리 봐도 바보 같은 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날더러 자꾸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깼는데 갑자기 직감으로 무당이면 어때? 떳떳이 살고 열심히 살다 가면 그뿐이지.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쉽죠? 안녕하세요. 정옥인 씨 배우하다고 무속인 된 건 알았는데 최근에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옥은 씨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신당을 운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당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고 또 과세 대상이었지만 세금도 미납을 해서 이런 예. 것들이 국세청 조세 대상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약 5년간 정옥은 씨가 누락한 세금을 2차례에 걸쳐서 고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양변호사 얼마나 세금을 체납했길래 그랬던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예. 않지만 기간상으로 따져봤을 때 일단 성북세무서에서 22년 그러니까 통합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켜본 결과 예. 18년부터 21년 동안에 무속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얻은 그 수입에 대해서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혐의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 성북세무서에서 판단한 것보다 1년 반 정도가 더 이제 누락된 것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총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수입에 대해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그리고 성북세무서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수입에 대해서 예. 부가가치세라든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님, 이 조세 심판이라는 게 있어. 이의를 제기할 때 하는 건데 정옥은 씨가 이거를 청구했다는 건 좀 억울하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옥은 씨 입장에 따르면 특히 그 처분들 중에서 2017년부터 2018년 그 상반기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처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적어도 2017년에는 이 신당을 촬영용으로 빌리기만 했을 뿐이고 이에 따라서 물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사실 이런 점수락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없거나 혹은 고용 등 인적 시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가게도 없고 혹은 누군가를 고용하는 형태의 그런 사업도 아닌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신당은 업종을 위한 영업을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심판원 입장은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봤을 때 2017년부터 여러 방송이라든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해당 신당을 이용해서 이 점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에 따라서 물적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 처분 역시 정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정옥은 씨 또 입장이 있나요? 네, 정옥은 씨는 무속 활동을 면세 사업으로 착각했다라면서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신은 점술 용역을 통해서 받은 수익이 이 종교시설의 기부금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또 탈세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세액은 이미 수년 전에 납부를 완료했고 2차 세액의 경우에도 이 대출로 급전을 융통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모두 완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속 활동이라는 게 이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무속인들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업 소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이제 점수럽으로 가능한 상황이고 실제 이러한 이제 적발 이후에 강제로 사업자 등록까지 지금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나의 운세에 대해서 점치고 뭐 이럴 때 복채를 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현금으로 오가는 것이 맞는데 원칙적으로 1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호근 씨 입장에서는 뭐 교회 같은 데 세금 안 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조금 오인을 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회 같은 경우에 예컨대 헌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적용하는 법률 자체가 조세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고유 목적을 활동할 때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영리 법인에 해당을 하고 따라서 고유한 활동, 종교 활동이나 예배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헌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뭐 본인도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처분이 당연히 수반되게 됩니다. 예. 근데 정호근 씨가 배우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왜 무속인이 된 겁니까? 일단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죠. 견미리 씨나 천호진 씨 등과 함께 MBC 1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요. 뭐 여명의 눈동자라든지 허준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극 등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선 굵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4년에 한 드라마를 찍고 나서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병원에 찾아가 봐도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개월 사이에 10kg 정도가 빠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뭐 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심상치 않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예.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이게 신병이고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자식대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양교수님 집안에 뭐 무속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집안 대대로 뭐 무당이 나왔다, 무속인들이 예. 나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할머니가요, 굉장히 대전 지역에서 유명한 이제 무당이었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정호근 씨의 누나들도 이 무병을 앓은 바 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들린다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친구에게 너네 집 뭐 지하에 귀신 있지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터에서 이제 무덤이 발견되기도 해서 그때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았다라고 본인이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